이번 시간에는 화면에 보이시는 예제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과 똑같은 크기의 도큐멘트를 열어볼 텐데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제가 지금 GIF 그림을 메뉴 파일에 있는 오픈을 이용해서 select 4.gif라는 그림을 불러왔거든요. 그러면 불러오신 다음에 여기 제목 표시줄 부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을 하시면 캔버스 사이즈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가로와 세로 사이즈가 모두 184픽셀로 되어 있죠. 그럼 이걸 보시고 나서 뉴 도큐멘트를 만드실 때 가로, 세로를 모두 184픽셀로 잡아주시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겠고요. 그리고 OK 버튼을 눌러주면 같은 크기의 도큐멘트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는 GIF 그림이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에 있는 컨트롤 키와 A, 컨트롤 A를 눌러주시면 전체가 더 선택이 됩니다. 셀렉션이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컨트롤 A를 이용해서 전체를 선택을 하시고 카피하는 컨트롤 C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메뉴 파일에서 뉴에 들어가 보시면 조금 전에 우리가 컨트롤 C로 카피를 해줬던 부분과 똑같은 크기가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백그라운드는 하얀색인 상태 그대로 두고요. 아래쪽에서 레이어를 새로 만들어서 첫 번째 레이어에다가 파란색을 채우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때 그 화면에 그리드라든지 또는 가이드 선을 표현을 해주시면은 작업을 하실 때 좌우의 균형을 정확히 맞춰서 하기가 편하실 텐데요.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메뉴 에디트에 가보시면 프리퍼런스 환경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가보시면 가이드와 그리드 선에 관련된 부분이 나옵니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지금 가이드 선이 샤이한 하늘색 계열로 잡혀져 있는데요. 가이드 선의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꾸고 싶으시면 가이드의 컬러를 이렇게 라이트 블루 하고 바꿔주실 수 있고, 스타일도 라인으로 되어 있는 거는 실선으로 나오는 거고요. 대쉬드 라인으로 맞춰주시면 점선으로 표현이 되겠죠. 일단 라인으로 한번 맞춰볼게요. 그리고 그리드를 보시면은 지금 그리드의 그 에버리 값이 25mm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브 디비전이 4로 지금 잡혀져 있는데요. 이건 뭔가 하면 일단 여기는 수치를 잘 기억을 해두세요. 25mm의 디비전은 4. 이 상태에서 제가 OK 버튼을 눌러볼게요. 화면상에 지금 아무것도 표현되는 게 없는데요. 일단 메뉴 뷰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쇼에 가셔서 일단 그리드 선을 표현을 해주시고요. 체크를 해주시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환경 설정에서 봤던 부분이 나오는데요. 조금 전에 에버리 값이 24mm였어요. 그리고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커다란 정사각형의 하나하나의 그 변의 길이가 24mm라는 뜻이었고요. 그리고 서브 디비전이 4로 잡혀져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4mm를 4칸으로 나누어서 4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서브 디비전이 4였던 거예요. 만약 내가 오브젝트를 그리는데 오브젝트의 개체가 좀 더 작다라든지 화면이 조금 더 정밀하게 나누어져야 한다 그럴 경우에는 들어가셔서 에버리 값은 그냥 25mm 그대로 주고 서브 디비전만 제가 여기를 8로 한번 수치를 수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OK를 해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 4칸으로 나눠줬던 게 8칸씩으로 나눠져 있죠. 그죠? 다시 가서 에버리의 값도 좀 조절을 해볼까요? 20. 여기는 5. 오케이. 이런 식으로요. 자기가 지금 그리고자 하는 개체의 그 종류라든지 크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도록 그리드 선은 눈금자, 방아지와 같은 이런 눈금자의 모양은 여러분이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설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그 가이드 선이었죠. 가이드 선 일단 화면에 룰러, 자가 나와져 있어야 합니다. 눈금자가요. 보여지는 거니까 메뉴 뷰에 가셔서 룰러가 있죠.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럼 화면의 상단 부분과 그리고 좌측 부분에 보시면은 이렇게 눈금자가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 눈금자에서부터 시작해서 눈금자를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쭉 드래그해서 잡아당기시면 뭔가 따라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때 손을 딱 떼어주시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가이드 선을 파란색 실선으로 잡아줬었죠. 이게 이렇게 화면에 보이죠. 이번에는 이 수평 방향으로 있는 눈금자에서부터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가로 방향으로 가이드 선이 빠져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 가이드 선을 여러분이 움직여 주실 때요, 기본적으로는 뒤에 우리가 그리드를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그 그리드에 한 칸 한 칸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도록,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스냅 기능이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만약 화면 뒤쪽에 있는 그리드 선과 딱 맞춰서 가이드 선을 표시를 하시고 싶을 경우에는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서브 디비전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한 칸 중에서 이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 이 중간쯤에다가 내가 가이드 선을 놓고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스냅이 걸려 있기 때문에 중간에 놓을 수가 없어요. 자꾸 위아래로 이렇게 붙어버리거든요. 이러실 경우에는 다시 메뉴 뷰를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 지금 스냅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스냅이 지금 체크가 되어 있죠. 이 스냅을 체크를 해제를 해주세요. 스냅 체크를 해제하시고 다시 눈금자에서 드래그를 시켜보시면 이게 보시는 것처럼 눈금자에 딱 붙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다가 이제는 중앙 부분에도 이렇게 놓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스냅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상황에 맞춰서 메뉴 뷰에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필요하시면은 스냅을 다시 한번 클릭해서 체크를 꺼내 주시고요. 그죠? 그리고 단축키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드 선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쇼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우리가 그리드를 좀 전에 체크를 해줬잖아요. 가이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이드와 그리드가 모두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쇼 안에서, 그래서 화면상에 보이는 거거든요. 만약 이게 체크가 해제되어 있다라고 하면 보이지 않겠죠. 옆에 보시면은 가이드 선 같은 경우는 컨트롤 키하고 세미콜론을 같이 누르라고 되어 있고, 그리드 선은 컨트롤 키하고 작은 따옴표를 같이 누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가이드하고 그리드는 자주 사용하는 거니까 외워두시면 좋을 거예요.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에서 작은 따옴표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화면상에서 그리드가 사라졌죠. 다시 눌러주면 나오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작은 따옴표 바로 옆에 세미콜론 있죠. 그러니까 컨트롤 키 누르고 세미콜론 눌러서 표시했다가, 그러니까 화면을 분할하기 위해서 가이드 선을 꺼내놨다가 이제 전체적인 어떠한 모양을 결과물을 봐야겠다 그럴 경우에는 가이드 선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단축키를 사용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가이드 선이 나왔는데요. 이 가이드 선을 이동시키실 경우에는 가이드 선 위에 올려놓으면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바뀌어요. 이때 드래그 해주시면 가이드의 위치를 변형을 시켜주실 수 있고요. 만약 필요 없다라고 하면은 이 선을 잡고 쭉 아래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세요. 그럼 없어지게 되죠. 위쪽으로 잡아당기셔도 됩니다. 세로로 되어 있는 선도 마찬가지겠다. 좌측이나 우측으로 쭉 잡아당겨서 이 도큐멘트 상에서 밖으로 꺼내버리시면, 드래그 시켜서 빼주시면은 화면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 인포라는 팔레트를 보시면 X, Y축 값이 있는데요. 현재 마우스 포인터의 끝이 가리키고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쵸? 변화가 되죠?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Y축 값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Y축 값이 증가가 되고, 현재 포인터가 있는 곳의 위치를 표현해 주는 거고요. 제가 사각형 마크 툴을 사용을 해서 사각형을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드래그를 해주면은 지금 그 인포 팔레트의 W하고 H, 가로, 세로 값이 변화되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각형을 그리는데 이 사각형의 크기를 몇으로 그리고 있는지를 인포에 있는 걸 보시면 그 사각형의 크기를 여러분이 아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Select 4.gif에 있는 것 같고 똑같은 모양을 그려볼 텐데요. 실제로 이제 이 작업을 하실 때에도 만약에 각각 도큐멘트에 네 면에서부터 정확히 똑같은 지점이 떨어진 안쪽에 커다란 사각형이 들어가게 해야 될 경우에는 좀 전에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가이드 선을 꺼내셔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네 면에서부터 10픽셀씩, 그러니까 10mm씩 떨어지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X축의 값이 10인 경우에 손을 떼주시고, 또 조금 전에 가로가 184였잖아요. 174가 되면은
맨 오른쪽에서부터도 10씩 떨어져 있는 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정확한 모양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표현을 해주시면 되죠. 여기도 y축의 값이 174일 경우에 맞춰놓고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러면은 각각 네 면에서부터 10씩 떨어진 곳으로 지금 정사각형이 그려졌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사각형 마크 툴로 드래그 할 텐데, 지금 우리가 그려놓은 가이드 선에 딱 맞추어지면은 작업하기가 더 편할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조금 전에 우리 뷰에서 스냅을 지금 체크가 되어 있나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가이드 선에 체크가 되도록 가이드 체크되어 있고 스냅도 체크가 되어 있어요. 스냅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딱 붙어서 작업될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이 드래그를 할 때 딱 맞추려고 하지 않아도 보세요. 여기 안쪽에서부터 제가 시작해서 드래그를 하는데 어때요? 그 가까이 있는 곳에 있는 가이드 선이 자동으로 붙게 되죠. 약간 위쪽에서부터 시작하면은 왼쪽하고 위쪽이 다 붙게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기가 훨씬 편하시죠. 아이드로퍼 툴을 사용을 해서 파란색을 클릭해 주시고 똑같은 파란색 채우기 위해서 Alt, 백스페이스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쪽에 정사각형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정사각형도 노란색 정사각형도 파란색 정사각형보다 약간 안쪽으로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일단 이 레이어 1을 카피를 시키세요. 레이어 1 카피가 생겼죠? 그러면은 툴바에 있는 무브 툴을 한번 딱 클릭을 하신 다음에 키보드에는 컨트롤 T를 클릭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크기 조절할 수 있는 바운딩 박스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 있는 Al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 도형의 정중앙에 있는 바로 여기 이 중심축을 기준으로 해서 안으로 축소가 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때 Alt만 누르지 마시고요. Alt만 누르시면은 그 가로 방향만 또는 세로 방향만 이렇게 크기 조절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에 모두 똑같은 비율로 들어가게 하실 경우에는 Alt하고 Shift를 같이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레이어 1에다가 사각형을 파란색을 채워놓고요. 이 레이어를 카피를 하세요. 카피하신 다음에 툴바에서 무브 툴을 한번 선택을 해주시고 무브 툴이 선택이 되어 있어야 컨트롤 T를 눌렀을 때 크기 조절하는 바운딩 박스가 나와요. 이 상태에서 Alt 키하고 Shift를 동시에 누르고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중심축을 기준으로 해서 똑같은 비율로 축소가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이렇게 크기 조절을 해주시고 나서 키보드에는 엔터 버튼을 눌러주셔도 되고요. 또는 여기 위에 옵션 바에 보시면 맨 끝에 체크 버튼 있죠.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똑같은 색깔이어서 모르겠지만 뒤에는 레이어 1을 가려보면 조금 더 작은 파란색 사각형이 이렇게 완성이 됐죠. 그죠? 그러면 이 더 작은 파란색 사각형이 있는 이 레이어의 셀렉션을 살려서 노란색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러니까 키보드에 있는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에서 레이어 1 카피를 클릭을 하면 이 레이어 카피 1에 있는 파란색 도형이 있는 셀렉션이 살아나죠. 그럼 이때 노란색을 선택을 해서 채워주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지금 윗부분을 보시면 여기가 지금 사라져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죠? 이거 사각형 마크 툴을 이용을 해서 드래그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드래그를 했는데 이게 위치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 셀렉션 영역 안으로 집어넣으면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바꿔지죠. 이때 드래그를 해서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놓으실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얘를 딜리트를 눌러서 지금 레이어 1 카피 노란색 사각형이 있는 상태에서 선택된 상태에서 셀렉션을 만들고 딜리트 버튼 눌렀어요. 그럼 그 부분이 사라졌죠. 그리고 나서 이 셀렉션 사라진 부분하고 똑같은 일자로 내려온 이 부분에 노란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셀렉션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겨 주시면, 근데 이때 이제 잡아당기실 때에도 여러분이 그냥 드래그를 시키시면 이게 좌우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쵸? 움직일 수 있는데 키보드에 있는 Shift를 눌러주시면 반듯하게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때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해두실 거는 Shift를 보세요.
이게 이동할 수 있는 모양인데 Shift를 먼저 누르신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지금 셀렉션 영역이 추가되는 모양으로 지금 바꿔졌죠. 그래서 셀렉션이 이동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셀렉션 된 거를 약간은 이동을 시키세요. 이동을 먼저 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제 Shift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반듯하게 내려오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잡아당기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셀렉션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레이어를 새로운 뉴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뉴 레이어 만들고요. 그럼 레이어 2에다가 노란색을 그대로 채워 볼게요. 그럼 여기 이 썸네일 부분에 보시면 노란색이 들어갔거든요. 한번 가려 볼게요. 노란색 들어갔죠. 근데 지금 보여야 돼요. 왜냐면 지금 커다란 정사각형의 이 아랫부분이 넓게 비어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어 1 카피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자신이 파란색을 나타내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없애줘야겠죠. 이때 조금씩 움직이고 싶을 경우에는 키보드에 있는 방향키, 상하 좌우로 가는 방향키를 이용을 해주시면 또 이 셀렉션 영역이 움직이게 됩니다.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움직여 주실 수도 있고요. 레이어 1 카피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 셀렉션 만들고 딜리트를 눌러주면 여기 부분이 지워지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레이어 2에 있는 이 막대가, 노란색 막대가 좀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러면 크기 조절을 또 해주실 수 있죠.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좀 전에 했던 것처럼 무브 툴을 한번 클릭해서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주면 크기 조절하는 바운드 박스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잡아당겨서 길이를 조금 짧게 조절을 해주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셀렉션 영역뿐만 아니라 무브 툴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상하 좌우 방향키를 사용을 해주시면 현재 선택된 레이어 안에 있는 오브젝트가 그 방향키 방향대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는 그 셀렉션 영역뿐만 아니라 도형 자체도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내 모서리 부분에 보면 하얀색 원이 있어요. 이거는 뉴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일리프티컬 마크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노란색 사각형의 그 꼭지점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죠. 그 꼭지점에 해당하는 부분에다가 마우스 포인터를 맞추시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정확하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가이드선을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가이드선 움직일 때에는 지금 현재 이 그 마크 툴인 상태에서는 가이드선 위로 올려놔도 조금 전처럼 가이드선 움직일 수 있는 모양으로 안 바뀌죠. 이 무브 툴인 상태에서만, 무브 툴일 때에만 드래그를 했을 때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럼 이 가이드선을 안쪽으로 움직여서 노란색 사각형에 딱 맞춰주세요.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이동을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원을 그려주세요. 새로 그릴 거니까 뉴 셀렉션이 당연히 옵션 바에서 선택이 되어 있어야겠죠. 지금 제가 원을 그릴 텐데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원의 중심부터 그려져요. 그리고 Shift도, 그러니까 Alt랑 Shift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면은 중심부터 그려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정원이 그려지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원을 그려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우리가 필요한 거는 지금 이 원의 4분의 1조각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셀렉션 영역에서 위쪽 부분과 왼쪽 부분은 없어져도 돼요. 그러니까 사각형, 그러니까 원을 일단 동그란 정원을 그려놓은 다음에 사각형 마크 툴로 바꿔주시고 영역 빼주는 거 있죠? 셀렉션 영역을 빼주는 걸 선택을 하시고 나서 윗부분 필요 없으니까 윗부분 감싸서, 그럼 윗부분이 없어져서 반 원만 남았죠? 이제 왼쪽 부분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감싸주세요. 그러면 원의 4분의 1조각만 남았죠. 여기에다가 흰색을, 현재 흰색이 지금 백그라운드 컬러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컨트롤 백스페이스 눌러서 검정색을 채워주시고요. 아니, 하얀색을 채워주시고요. 컨트롤 D로 셀렉션 영역 해제하시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지금 이 도형과 그 마주보는 곳에 도형이 하나 더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레이어 3, 레이어 3에 지금 원의 4분의 1 조각이 있는데요. 이걸 카피를 시키세요.
카피 시키시고 무브 툴로 옮겨 보시면 옮길 때도 마찬가지로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를 하시면 반듯하게 움직여집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곡선 부분이 오른쪽을 보고 있으면 안 되죠. 왼쪽을 보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레이어 3 카피라는 거를 돌려줄 거예요. 어떻게 돌리시면 되냐면 반사시켜 주면 되거든요. 메뉴 에디트에 가보시면은 트랜스폼이라고 있고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필립스 호리젠탈과 버티컬 두 가지가 있어요. 호리젠탈은 수평 방향, 그리고 버티컬은 수직 방향으로 반사를 시켜주는 거거든요. 현재 지금 레이어 3 카피에 있는 도형을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수직을 버티컬, 그러니까 수직 Y축을 기준으로 해서 반사가 돼야 되는 거겠죠. 그죠? 이렇게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이게 모양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는지. 그러면은 이렇게 수직 Y축을 기준으로 해서 반사가 되기 때문에 위아래가 바뀌어지는 것처럼 될 거예요. 그러면 얘를 컨트롤 Z를 눌러서 원래 상태대로 돌려놓으시고요. 호리젠탈을 선택을 해주시면 호리젠탈은 Y축이 X축이잖아요. X축 이 가로축을 기준으로 해서 바꿔지기 때문에 도형의 좌우가 바꿔지는 것처럼 모양이 바꿔지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일단 레이어 3에 있는 원을 하나 더 필요하기 때문에 레이어를 카피를 시키세요. 그리고 도형을 이렇게 이동을 시켜 놓으시고요. 트랜스폼에 가서 필립스 호리젠탈 수평 방향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좌우가 바꿔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수평 방향으로 하고 위아래로 바꿔줘야 될 경우에는 버티칼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건 좌우로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호리젠탈로. 됐죠? 그리고 아래쪽에 지금 두 개가 또 나와야 되는데요. 이때 이 레이어 3 카피하고 레이어 3을 제가 머지를 시킬게요. 지금 레이어 3 카피가 선택되어 있으니까 아래쪽에 여기 부분을 클릭을 해서 사슬 모양이 나오게 링크를, 그러면은 이 레이어 3 카피와 레이어 3이 링크로 연결이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옵션 팔레트 가셔서 머지 링크, 그러니까 머지된 거를 링크된 걸 머지 시켜주겠다. 그러면 레이어 3 카피라는 거에 흰색 원이 두 개가 다 있죠. 그죠? 그러면은 이 레이어 3 카피를 또 레이어를 카피를 하세요. 그리고 무브 툴로 옮겨보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이번은 어때요? 그림의 위아래가 지금 바꿔줘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레이어 3 카피 2가 선택된 상태에서 트랜스폼 버티컬을 선택을 해주면 위아래가 그림이 바꿔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가이드선이 필요 없으니까 아까 단축키 컨트롤 세미콜론을 눌러서 없애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레이어 3 카피가 약간 위에 있는 것 같네요. 그럼 레이어 3 카피를 선택을 하고 방향키를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걸 한 번만 눌러주면 약간 밑으로 내려오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모양이 잡아지게 되죠. 제가 방금 설명드린 방법 이외에도 또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도형을 그려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물은 같지만 만드는 방법은 다양하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레이어 3 카피 2와 레이어 3 카피라는 거는 다 똑같이 흰색 원이 들어있네요. 합쳐도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링크 걸어서 옵션 버튼 클릭하고 머지 링크에서 이제 4개의 원, 4분의 1 조각에 해당하는 원이 하나의 레이어에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이 레이어를 셀렉션을 살려놓고 만약 검정색으로 바꾸고 싶으시면 Alt 백스페이스 이런 식으로 눌러주면 금방 도형을 바꿔주실 수가 있겠죠. 근데 도형의 색깔을 바꿔놓고 보니까 아래쪽에 있는 이게 조금 위로 올라간 것 같아요. 1픽셀 정도. 그럼 내려줘야겠죠. 이럴 경우에는 셀렉션을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 막 머지를 시켜서 레이어 3 카피에 모두 한꺼번에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분리시켜서 아래쪽에 있는 것만 이동시켜 주실 수 있거든요. 사각형 마크 툴로 아래쪽에 움직이고자 하는 검정색에 해당하는 도형을 선택을 하세요. 선택을 하시고 무브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약간 키보드에 있는 방향키를 이용을 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주시면은 셀렉션 영역 안에 있는 도형만 움직이게 됩니다.
위로 올라가는 걸 자꾸 눌러주면 올라가죠. 아래쪽으로 내리는 걸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럼 지금 현재 도형의 검정색 도형의 주변으로 셀렉션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노란색 이 사각형의 모서리에 딱 붙은 건지 안 붙은 건지 육안으로 그냥 확인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셀렉션 되어 있는 영역이 잠깐 안 보이게 할 수 있거든요. 컨트롤 H키를 눌러주시면 셀렉션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화면상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키를 이용을 해보면 지금 분명히 레이어 3 카피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원래 우리가 방향키를 눌러주면 위에 있는 이 검정색들도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아래쪽에 있는 검정색만 움직이죠? 그건 왜냐하면 다시 컨트롤 H를 눌러서 보면은 셀렉션이 아래쪽에 있는 것만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컨트롤 H를 눌러서 셀렉션을 잠깐 안 보이게 해주고 방향키를 조절을 시켜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정확히 있다. 그러면 다시 컨트롤 H를 눌러서 셀렉션 보이게 하고 컨트롤 D로 해제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다시 보세요. 만약 여기 그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도형만 움직여주고 싶다. 그러면 마크 툴로 일단 움직이고자 하는 부분을 사각형으로 감싸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움직여줘야 되죠. 도형 자체를 셀렉션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무브 툴을 선택을 해 놓고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키를 누르면 두 개만 오른쪽으로 가죠. 다시 왼쪽으로 가는 걸 누르면 왼쪽으로 그 선택된 두 개만 움직이고요. 이때 컨트롤 H를 눌러주면 셀렉션은 되어 있어서 방향키가 먹긴 하지만 화면상에서는 그 셀렉션 영역이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실은 이렇게 잡혀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컨트롤 D로 셀렉션 해제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의 레이어에 들어있는 오브젝트도 자신이 원하는 것만 셀렉션 만들어서 방향키로 조절해 주실 수가 있고 이때 꼭 무브 툴이 도형을 움직일 때는 꼭 무브 툴이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H를 눌러서 셀렉션 영역이 화면상에 잠깐 보였다가 다시 또 눌러주면 안 보이게 이렇게 조절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여러가지 단축키를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필요하실 때 꼭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